뜨거운 음식들은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자체로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뜨거운 거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내려주시고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태블릿이 있어요. 태블릿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서빙하기 하면은 로봇이 이제 원하는 목표로 움직입니다. 혼자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네, 혼자 운영이 가능해요. 한 대당 월 렌터가 19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로봇을 더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인력적인 부분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서비스 로봇 개발하고 있는 헬퍼 로보틱스 대표 최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물류 로봇을 외식어에 맞춰서 소형화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 대를 다중 제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중 제어 안에서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부터 이런 모듈들 이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인하우스로 다 개발한 회사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 로봇이 도입되는 매장이고 이제 곧 오픈됩니다. 저희 이제 개발자들이 여기서 지금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 동선에 대한 알고리즘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오픈 준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정신이 많이 없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오픈이 될 거고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그랜드 오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 로봇이 지나갈 수 있게끔도 지금 만들어 놨고 여기가 총 로봇이 7대가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마그네틱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방어 쳤다가 내려가면 촥 내려갑니다. 이 로봇 한번 돌릴 수 있나 지금? 네. 네, 지금 바로 돌릴 수 있어요. 네. 하다가 동선 벗어나면 어떡해요? 벗어나면은 이제 다시 조정하면 되죠. 저희가 여기에 좀 효율적으로 알고리즘 짜게 하려고 계속 바꾸고 있어요. 또 고객들이 저희 로봇을 봤을 때 너무 빠르면 되게 무서워하세요. 혹시나 넘어질까 봐. 그래서 지금 그 속도는 최저값으로 해서 사람하고 걷는 속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코너에서는 천천히 돌고 그리고 이런 직진 코스에서는 빠르게 가요. 네. 그렇게 좀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돌고 갖다 주고. 주문하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만큼 공간이 빠지면은 네. 이만큼 테이블을 더 놓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저희 로봇을 통해서 알림을 위해서 좀 더 넓게 했어요.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넣어서 이목을 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특수한 트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공간이든 다 로봇의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번호 이렇게 몇 번 테이블 보내줘 그러면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은 일단 3번 테이블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갈 겁니다. 주방에서 요리해서 여기서 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갈 겁니다, 저로. 그리고 이제 저 로봇이 바로 복귀한다. 얘가 옆으로 피해줄 겁니다. 실제로는 서빙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갑니다. 실제 매장 운영하면서 서빙이 우선할 건지 복귀가 우선할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서빙을 빨리 하고 왜냐면 복귀했을 때는 음식이 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짜놨습니다. 이게 회전초밥? 그거랑 유사하잖아요. 네. 이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알죠? 손 이렇게 넣는 거에 대해서.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아크릴로 해서 아예 손을 못 댈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랜드 오픈을 할 때는 다 이미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연신내 매장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오픈된 데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치우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의도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려놔요. 저기 티오더 보면은 직원 호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로봇 호출이라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올려두게끔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화는 아니에요. 무인 매장들의 가장 큰 단점이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에 대한 돌발 연수가 엄청 어려워요. 뭐 훔친다거나. 그래서 사실 무인화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고요. 이게 매장을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위한 자동화인 거지 2명 원래 해야 될 거를 1명으로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도와주고 있죠. 사실 진짜 바쁘고 피크타임에는 사람이 더 빠르지 않나요? 그럼요. 사람이 훨씬 더 빠르죠. 한 대당 월 렌터가 19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로봇을 더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인력적인 부분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요. 지금 저희 로봇이 그나마 유사하게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고객들한테 음성적으로 메뉴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로봇하고 고객하고 서로 상호작용도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 로봇이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한 대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1번 테이블 갔다 2번 테이블 갔다 3번 테이블 갔다 주문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 로봇은 7대가 7개 테이블을 한 번에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좀 불편하거나 로스가 생겨서 안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피크타임 때문에 그런데요. 외식업의 전체 매출의 40%가 피크타임에 발생돼요. 그 점심시간,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붐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선이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로봇이 앞에 딱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로봇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크타임을 못 쓰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노동의 강도를 낮춰주는 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랙을 활용한 거예요. 피크타임에도 막힘없이 주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19년도부터 기획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염두해서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 제품을 고객들한테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부터 만든 이제 햄버거 매장이고요. 연신내에 있는 더피플버거라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28평 정도 돼요. 점주 혼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충전단지 똑같이 다 있고, 여기 서 있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CCTV를 여기다가 달아놨어요. 로봇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점주가 먼저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원래 여기에 작물들이 있었어요. 스마트팜이거든요. 네, 저희는 여기 공간들을 수확물이 지금 바꾸고 있어요. 제철이 좀 달라져서 다른 이제 수확물로 해서 원래 식자재까지도 낮추는 거를 지금 이 매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창고가 좁아요, 이런 매장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게끔, 수납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거고. 혼자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네, 혼자 운영이 가능해요. 이렇게 태블릿이 있어요. 태블릿이 있어서 원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버튼을 탭을 눌러서 서빙하기, 이렇게 해서 서빙하기 하면은 로봇이 이제 원하는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로봇은 항상 상시 여기 앞에서 대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바로 올려둘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8시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괜찮아요? 네. 이 매장을 혼자 운영하시잖아요. 네. 나가서 직접 서빙하시는 경우가 있었나요? 서빙하는 경우는 거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로봇으로 서빙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음식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로봇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만약 로봇을 좀 더 많이 두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네. 문을 닫거나 설치된 것들의 네. 원복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팝업 형태? 팝업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브랜드를 바꿀 때 철수하잖아요. 약간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려두고요. 폐기해야 될 건 폐기해야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 레일을 깔고 인테리어에 로봇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게 4시간. 그 이케아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거기다 마그네틱하고 이제 RFID 넣으면은 그냥 조립만 해가지고 툭툭툭 넣어버리면 되게끔. 그렇게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놨어요. 뭐 로봇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면은 그냥 반나절이면 다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좀 서빙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다 위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받으면 돼요.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해도 되는 건데, 터치를 안 하면 1분 있다가 돌아가요, 알아서. 네. 그럼 여기서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한 군데에서만 일단 받게끔 해놨어요. 네. 제가 받으려면은 결국 이렇게 일어서서 그렇죠. 그거는 조금 그럴 수 있죠. 서빙 로봇 쓰는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0.5인분만 한다. 네.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 0.5인도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서빙만 해도 거의 뭐 녹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현타 왔다라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게 하는 게, 네, 그리고 아예 없애주는 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목적인 거죠. 어쨌든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이 생겨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체보다는, 네, 저희는 이런 단어 정말 민감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로봇이라는 오해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나의 일자리 뺏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저도 애초에 앞서 말했듯이 목적 자체가 사장님의 폐업률을 낮춰주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알바의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한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이 잘 되고 이 매장들이 잘 돼야 그 알바하신 분들도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신들이 또 자영업에 창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사장님이 폐업을 해서 일자리 없어진 거 하고, 그리고 로봇을 대체해서 사람을 자리를 뺏는 거, 이거하고의 숫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계를 모든 걸 걸었는데 폐업을 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일자리도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파트너로서 저는 이 로봇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의 문제는 오히려 사람보다 로봇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요? 사람과의 대면에 대한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블릿 오더, 키오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이 되면서 사람과에 대한 대면성이 어떻게 보면 점점 불편한 세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감정을 표출한다고 했을 때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일어나는데 그 한 번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항상 감정이라는 게 일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서비스를 로봇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오늘 하루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이런 멘트들도 치면서 고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좀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거기 로봇 운영하는데 갔더니 서비스가 너무 그런 인식이 바뀌었어요. 고객이 다음 로봇 운영하는데 똑같은 데가 또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첫 이미지가 안 좋으면 사실 스타트업은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햄버거 매장을 직접 연 거예요. 로봇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출시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첫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로봇을 10번 동안 바꿨고, 그리고 이 로봇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보여요, 제 기준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몰입되면 결국에는 가치를 보고 투자해주는 사람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나 이런 건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저희의 가능성인 부분들 최대한 많이 어필하려고 그랬고, 처음 로봇을 사용한 그 고객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들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로봇을 운영하시면서 이 기능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하셨던 거 있으세요? 만약에 로봇에 퇴식 기능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회식. 네. 손님이 다 먹고 난 그릇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놓아서 다시 주방이나 아니면 홀백 쪽으로 이제 가져오면은 알바나 저 입장에서는 동선상으로 훨씬 더 단축이 될 수 있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퇴식 기능이 있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돼요. 네. 여기가 지금 노원에서 제일 메인 거리고요. 보시면 저기 반란, 여기가 제일 메인 핫에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이 지나가는 것들이 보여요. 밖에서도 이제 로봇들이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사람이 와도 된다, 서버가 와도 된다. 근데 이제 프라이빗하게 해놓으면은 여기서부터는 로봇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여기는 청소가 되는 거예요? 내일? 로봇에다가 밑에다가 넣어놔요, 닦는 거를. 음식을 내려주시고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포토타임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 사진을 막 많이 찍어요. 자기 이렇게 손도 이렇게 올려놓고 막. 만약에 하다가 망가졌을 때는 어떻게? A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로봇을 되게 작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서울 거는 퀵으로 싸요. 오토바이가 퀵으로 해서 하고, 수도권이나 이제 지방은 택배로. 뜨거운 음식들은 이렇게 오고요. 브루스타 채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뜨거운 거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 얘 뚝배기만 오는 게 아니라? 네, 브루스타랑 같이 와요.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브루스타랑 오고 브루스타를 이렇게 내리게끔. 이 브루스타에다가 손잡이를 넣을 수 있는 걸 좀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브루스타 채로 그냥 들 수 있게끔. 사실 저희가 그 해장국집의 브랜드에 들어갔을 때 빠르게 갈 때도 있고 회전할 때도 있어요. 음식이 넘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는 정밀하게 잡는 데까지 한 달 고생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개 치우면서 내가 갖다 드릴게요 여러 군데 들러보잖아요. 네네네.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서빙을 하고 다른 데 호출이면 바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데서 호출을 하면 다른 로봇이 이미 다 있어요. 한 대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대를 두는 이유가 그래요. 지금 현재도 로봇이 서로 통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AI 알고리즘 지금 추가로 넣어놔가지고 주방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손님들한테 갈 수 있게끔 실제 그 기능을 AI를 통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배진덕입니다. 배라고 합니다. 여기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로봇을 쓰겠다라고 하고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가 이제 최초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김태균 대표님 만나면서 사실 제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시공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술집이다 보니까 취객들도 많을 텐데 사고 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는데 로봇으로 인해서 단독으로 사고 나는 건 절대 없고 손님께서 이제 부주의하게 만져본다거나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미는 경우 말고는 사실 로봇으로 초래되는 사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로봇 팀들이 준 매뉴얼들이 있어요. 이 교육을 받은 게 있어서 뭐 에러가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경우에는 들고 나가서 재부팅해서 돌아온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뜨거운 음식이나 탕이 여기로 서빙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서빙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뭐 기계 내구도나 아니면 이 가속이 분다고 해서 뭐 출렁거려서 쏟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제일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손님들이 꺼낼 때 이 사고가 많을까봐 아주 뜨거운 음식들은 저희가 직접 좀 서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정말 팔팔 끓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아직까지 좀 서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불러서 직접 이제 손님들이 빈 그릇으로 올려놓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 티오더 내에 뭐 그릇 치울게요라던가 좀 센스 있는 손님들은 본인들이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퇴식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불러서 그냥 올려서 치우는. 예, 여기서 이제 그릇 치울게로 가면 이제 로봇이 오면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로봇이 오면은 올려서 퇴식을 하는 경우 주방에서 바로 빼서 설거지를 하면 되니까 저희도 이제 편하죠. 점주 입장에서 창가 뷰를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건데 여기 한정된 거지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초에 로봇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특유의 이런 소주방의 이 개방성이나 창가에 대한 개개인들의 욕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로봇이 그거를 상회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룸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편의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 좀 약간 잊고 사는 상태고요.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그 직원들 피로도가 엄청 줄었어요. 피로도가 좀 줄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요소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약간 1세대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창가 그거보다 더 득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뷰를 다 포기하고라도 로봇을 썼을 때 좋았다는 거. 일단 손님들이 첫 번째는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긴 하는데 사실 차후에는 그냥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손님들한테 인지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선호도가 생기더라고요. 손님들도 반대로 이 접객을 좀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불편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소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2세대 정도쯤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계산도 다 무인인가요? 아니면 계산은 저희가 현장에서 받고 있어요. 그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여기에 대한 뭐 얘기 들었던 거 없으세요? 로봇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부정적인 피드백은 없어요. 다만 이 메인 타임에 이런 시간에 그럴 때는 좀 늦다. 왜 안 오냐? 언제 오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얘한테 관대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사실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손님들이 저기요 이런 약간 말해도 가슴 철렁철렁거리고 대사할 때도 표정이 안 좋고 막 카드 주는 형태가 이상하고 되게 막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 알바가 좀 이상해요라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죠. 오히려 그래서 그래도 로봇가 몇 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 거죠. 좀 늦어서 로봇가 가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손님들이 괜찮아요 이러는데 사람 실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로봇이 실수하면 조금 관대해져요. 로봇가요?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거 보면 나온다 이제 이런 거 좀 화나는 손님들도 있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많이 책임을 로봇한테 물죠. 예, 그렇죠. 로봇 탓하면 좋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것도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결국 실수를 하는데 그거를 핑계할 대상은 있어야 된다 봐요. 저희가 좀 로봇을 최대한 반려견처럼 좀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되게 사랑을 주고 미흡하지만 좀 그래도 좀 귀여우니까 봐준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하려고 최대한 작게 그리고 좀 귀엽게 좀 만든 것도 있는데 이런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긴 해요.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신 목표와 비전은? 일단은 저희가 헬퍼로보틱스라는 회사 이름을 애초에 만든 이유가 자영업자의 헬퍼였어요. 그리고 산업별로 이제 헬퍼로서 더 확대하는 거였고요. 가장 그 중에 심각하다고 생각해 저는 요식업이라고 봤고요. 그 폐업률이 지금 거의 90%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는 그 폐업률을 생존율로 바꿀 수 있는 로봇 기업으로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도 점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퇴하신 70대
할아버님, 할머님도 저는 점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노동력과 그리고 나의 자금력을 많이 투여돼서 리스크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업 활동으로서 정말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서 로봇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구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몇 시죠? 10시인가요? 네, 저는 또 아직 안 끝났어요. 새벽 2시까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그 대표님하고 기획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저희 로봇 회사와 프랜차이즈도 100개 이상 갖고 있는 대표님하고 같이 웨시거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곧 이제 선보일 겁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되게 좀 정리되지 않게 말은 하는데 저희는 항상 보여드려요. 보여드린 것들은 다 정리돼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할퍼 로보틱스 지켜봐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로봇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럼 제가 그 댓글에 맞춰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store reminds me of where we used to go.